500년 전, 한 남자가 942편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중 단 하나의 해만이 5가지 재앙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해가 올해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만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영매 치쿠 하비에르. 다른 대륙, 다른 시대, 다른 언어. 그런데 그가 지목한 해 역시 2026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를 가리켰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셨습니까? 무언가 다가온다는 감각, 이유 없이 밤에 깨어나는 경험, 평소와 다른 꿈.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파동을 느끼고 계신 분들, 준비된 영혼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땅에서 오지 않는다. 70년간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린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편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무게감. 뉴스를 보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문득 스쳐가는 생각. 세상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시지요?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천둥이 치기 직전, 공기가 팽팽해지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500년 전 프랑스의 한 의사가 이 시대를 내다보았습니다. 미셸 드 노스트르담.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미래를 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학과 천문학에 정통했고 당대 권력자들이 찾는 조언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예언은 직접적인 경고가 아니라 암호였습니다. 상징과 은유 속에 진실을 숨겼습니다. 종교 재판의 시대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900편이 넘는 사행시 중에서 올해를 가리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치쿠 하비에르라는 영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2000년대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생전에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인류에게 5가지 시험이 올 것이며 그 시험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올해라고.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인이었고 치쿠 하비에르는 브라질인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종교적 배경마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해를 지목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열을 가해도 표면만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상태 자체가 바뀝니다. 인류의 집단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임계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메시지에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아직 때가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화면 앞에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계셨기에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은 천둥 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하늘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늘에서 첫 번째 진실이 내려오려 합니다. 70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 전체와 맞먹는 세월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목격된 것들에 대해, 군 조종사들이 보고한 것들에 대해, 레이더에 찍힌 것들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늘 같았습니다. 확인된 바 없음, 기상현상으로 추정, 추가 조사 불필요. 그러나 올해 그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소문이 아닌 공식 기록으로, 추측이 아닌 물리적 증거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하늘의 봉인이 풀리는 해가 바로 지금입니다. 세계의 강대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재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의 흔적들입니다. 수십 년간 없다고 부정해온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행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들의 하늘 위로 동시에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 세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들입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순간,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간 종교는 하늘 위의 존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신, 천사, 영적 존재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낸다면 과학은 측정 가능한 것만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측정할 수 없는 기술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종교와 과학, 양쪽 모두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작은 방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방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기에 두려웠던 것들이 알게 됨으로써 더 이상 두려움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하늘의 진실이 드러나는 동안 땅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위를 향하는 바로 그 순간, 오래된 제국들이 조용히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작을 알아채지 못할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용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두 존재의 충돌을 예언했습니다. 서쪽의 독수리와 동쪽의 용, 오랜 세월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해 왔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는 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충돌입니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아는 전쟁과 다릅니다. 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탱크가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군인들의 행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위성 신호, 전력망, 금융 시스템,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실들입니다. 이 실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전화가 켜지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신호등이 멈추고 병원 장비가 작동을 멈춥니다. 도시 전체가 암흑에 빠집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수백만 명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많은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전기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인터넷 없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습니까? 현대 문명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지만 그만큼 취약합니다. 가장 발전했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됩니다. 기술 위에 세워진 성이 모래 위의 성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거인이 싸우다 지쳐 쓰러질 때 제3의 힘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도 아니고 용도 아닌 새로운 중심입니다. 어디일까요? 일부는 인도를 지목합니다. 거대한 인구와 성장하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브라질을 가리킵니다. 영적 에너지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곳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오래된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진 세력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회복력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만 보면 절망스럽지만 그 틈새로 새로운 것이 움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이 위기를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지구 자체가 인간 세상의 혼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지진의 횟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환태평양 불의 고리라 불리는 지역을 따라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쇄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설명하려 합니다. 판의 이동,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 자연스러운 지질 활동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동시다발적 현상은 기록에 없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처럼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 위에 사는 인간들의 집단 의식에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땅도 흔들립니다. 인간 세상의 불균형이 지각의 불안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몇 년간 세상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쳤는지를. 분열과 갈등, 분노와 두려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행시 중에 서쪽 아래 잠든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석이 분분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옐로스톤이라고 봅니다. 미국 서부 아래에 잠들어 있는 초대형 화산입니다. 수십만 년간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이 지역의 지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깨어난다면 그 영향은 한 나라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규모 대피가 시작될 것입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햇빛이 차단되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식량 위기가 옵니다. 이것을 화산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에서 몇 번 있었던 일입니다. 문명이 후퇴하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은 같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경고를 다른 방식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멈추라고, 돌아보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보이듯 위기의 순간에 가장 깊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불은 극적으로 파괴합니다. 화염과 연기, 폭발과 굉음, 모두가 보고 듣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네 번째 진실은 다릅니다. 물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역사를 지워버립니다. 물을 떠올릴 때 대부분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물은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솟아오릅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갇혀있던 물입니다. 오랜 세월 얼어붙어 있던 지하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대수층이 무너지며 지표면을 뒤흔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바다 수위가 조금 올라가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습지 위에 세워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원래 물이 있던 자리를 메우고 건물을 올린 곳들입니다. 이제 그 땅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으려 합니다. 인간이 정복했다고 믿었던 영역을 자연이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간 바다와 싸워온 나라입니다. 그들의 방벽이 극한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더 조용한 비극도 있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는 곳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에 잠긴 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물은 위대한 평준화자입니다. 국경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땅이라고 비껴가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영토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적십니다. 인간이 그어놓은 선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을 잃고 땅을 잃고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납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촌을 외치던 나라들이 국경을 닫습니다. 인류 공동체를 말하던 목소리들이 우리 먼저를 외칩니다. 협력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오히려 각자 도생의 본능이 고개를 듭니다. 이 아이러니를 보십시오. 기술로 연결되었다고 믿었던 세계가 위기 앞에서 부족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하나 된 인류라는 이상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물은 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어조가 바뀝니다. 공포의 언어에서 탄생의 언어로,
파괴의 기록에서 창조의 가능성으로 어둠 속에서 빛이 태어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은 파괴가 아닌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쥔 자가 아닙니다. 돈으로 영향력을 산 자도 아닙니다. 지혜와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권위를 추구하지 않지만 분열된 세상에서 일관성을 보여주기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공명의 리더십입니다. 소리굽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울리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다른 소리굽새도 함께 울립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같은 파장이기에 저절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공명을 일으킵니다. 오랫동안 세상은 이분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동쪽 아니면 서쪽, 과학 아니면 종교. 이런 거짓된 선택지들이 인류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답은 그 어느 쪽에도 없었습니다. 과학과 영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될 때 비로소 출구가 보입니다. 중도의 길입니다. 극단이 아닌 균형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현재의 궤도를 따라갔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가지 진실이 불균형한 시스템의 피드백이라면 인류의 응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관객으로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화면 너머로 세상을 구경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각자가 참여자입니다. 수동적 관찰자에서 의식적 준비자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도는 작은 물방울의 합입니다. 한 사람의 각성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모여 흐름이 됩니다. 올해는 끝이 아닙니다. 인류가 강제로 성숙하는 해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지혜가 태어납니다. 한 세계관이 무너지고 다른 세계관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파괴처럼 보이지만 실은 변형입니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나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징조를 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우리 각자의 선택이 모여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깨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